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 한 주간 서울의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는 162명, 전주에 비해서 50명 이상 증가했는데 숫자도 숫자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과 젊은 층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대목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또 누구라도 코로나에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가 2단계를 넘어선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부터 목욕탕 인원 제한과 GX 운동시설 중단, 호텔 등의 파티룸 운영이 제한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창신 숭인동 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에 주거 편의성이 저해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성동구가 첫째 아이부터 2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신설과 장터길 확장도 추진됩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장에 진입로가 없어 어린이 통학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점검합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더해 핀셋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가 시작된 거죠? 네, 핀셋 방역은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을 한층 강화한 조치입니다. 해당 조치는 오늘 0시부터 시작 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목욕장업에선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의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3단계에 준하는 조치인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사항도 적용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선 음식 섭취 금지와 샤워실 이용 제한,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등의 조치가 적용돼 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줌바와 스피닝, 에어로빅과 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밖에 관악기와 노래 교습 학원은 입시를 위한 교습을 제외하고 운영이 중단됩니다. 호텔 파티룸을 비롯해 아파트 내 헬스장과 사우나, 독서실 등과 같은 주민 편의시설 역시도 운영이 금지됩니다. 서울의 핀셋 방역은 12월 7일 자정까지 적용됩니다. 네. 자, 사흘째 400명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발생 상황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간 500명대를 유지하다가 29일부터 이틀간 400명대로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4,652명입니다. 어제보다 451명 더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526명입니다.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155명 더 늘어난 8,966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93명입니다. 어제 발표된 정례 브리핑에 따른 서울의 주요 발생 현황은 강서구 댄스 교습 관련이 189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은 6년 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현재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며 공공재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해당 구청으로부터 공모 신청이 반려되자 결국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혁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최근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부 주민들이 종로구청으로부터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반려 공문을 받고 행정심판을 예고했는데 바로 어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창신숭인동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어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시와 종로구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지나 역사 문화 보존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네. 추진위는 이 같은 내용이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과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관련법을 근거로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도시재생 사업에서 정한 사업 중 하나라고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때문에 창신 숭인동이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를 배제한다는 건 법률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 시비와 국민의 참여권 제한, 사유재산권 침해의 여지가 있다며 부당성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서울시는 도시재생지가 제외된 근거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즉, 이 사업이 변경될 경우에 매몰 비용이 든다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는 이 역시 위법하다는 주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때 매몰 비용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서울시장 재량으로 주민 동의율을 50%에서 30%로 낮춰 추진해 놓고서는 도시재생 사업은 반대 주민 동의율하고 관계없이 취소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또 창신 숭인동 도시재생 사업은 6년 전 4만 명의 인구 가운데 3%인 140여 명만이 참여해 주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주거 환경의 질 향상이라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창신 이동의 경우 지난 2016년에 비해 올해 인구가 3천 명 정도 줄고 주거 환경도 오히려 나빠지고 있어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행정심판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행정심판은 최소한 3,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추진은 행정심판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서 제기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구와 도시재생 활성화구역 변경과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공공재개발 신청이 반려된 창신 숭인동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 안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와는 반대로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에선 교통법규 위반이 일상이 됐는데요. 불법 좌회전과 중앙선 침범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을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고발합니다. 성북구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 레미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는 왕복 2차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사장 진입로가 없다 보니 차량이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불법 좌회전하거나 불법 유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학부모들은 아이들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말합니다. 아이들 안전이 지금 최우선적으로 위협받고 있어요. 이 좁은 도로에 대형 공사 차량들이 계속 하루에도 수십 번 공사 현장을 들락거리면서 공사장 진입을 시도하던 대형 트럭은 차선을 넘어 역주행하기도 합니다. 차선 규제봉도 그대로 밟고 가는 차량. 이런 광경을 지켜보는 학부모 속은 타들어갑니다. 진로가 하필이면 그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해서 공사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구조라 덤프트럭 같이 아주 큰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 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벌어지고 있는 불법 좌회전. 학부모들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건설사 측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잘 다녀오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나이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좀 큰 차가 왔다 갔다 거리니 아직까지도 제가 등하교를 좀 같이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진입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법 좌회전 등 교통법규 위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서에 과태료를 내면서 공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관할 경찰서에 중앙선 절선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과는 군집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해서 또 교통 안전을 위해서라도 좀 절선을 해서 적법하게 합법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 경찰서에도 여러 번 수차 신청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 동의가 있어야지 된다.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중앙선 절선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에서 주민 동의를 받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선 절선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전 협의를 해라라고 저희는 통보를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서요.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돼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선 현장 진입이 아예 불가능한 동소문동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 행복기숙사 건축주인 한국사학진흥재단 측은 진입로 없이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 제가 행복기숙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이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사실 인허가 과정에서 다뤄줘야 되는 부분인데 완공이 됐는데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건 정말 그거는 좀 허가부터 내주면 안 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준 성북구청은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법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법상 공사 차량의 진출입로 확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6m 이상 도로에 접하면 되는데 해당 도로는 폭 12m로서 허가 조건을 충족했다는 겁니다. 건축 허가에는 교통에 대한 공사 차량에 대한 진출이 이런 것까지 포함되지는 않거든요. 허가 자체는. 당초에 이제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파트에서 진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건축 허가를 내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첫삽을 뜨고 보니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 통학로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모순된 상황. 주민들은 애가 타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축주와 건설사는 진입로가 없는 곳에 허가를 낸 구청 탓이라고 하고 구청은 허가는 적법했으며 교통 위반은 경찰 몫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입니다. 그런 항의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성북구청까지도 쫓아가보고 경찰서도 쫓아가보고 사학재단에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마이동풍이에요. 세심하지 못한 정책 탓에 오늘도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행복기숙사 공사 현장 주민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사가 끝나더라도 주민 마찰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민과 건설사와의 갈등이 완공 후 주민과 기숙사 학생과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지자체와 경찰서 그리고 건축주 모두 한 발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드쇼였습니다. 성동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복지 분야에 집중된 가운데 그동안 다른 자치구와 차별 논란이 있었던 출산 장려금 지급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 올해 성동구의 관련 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고 있는 강남구의 예산은 이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이를 두고 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가운데 성동구가 내년도 출산 장려금 예산을 확충했습니다. 그동안 출산 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첫째 아이부터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첫째 20만 원, 둘째 40만 원의 출생 축하금을 새롭게 지급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양육 친화 정책 역시 소홀함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충을 포함한 경제 분야에는 232억 7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내년에 7,700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 코로나 방역 사업 등 공공 분야 일자리를 발굴해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을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유지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눈에 띕니다. 먼저 5년째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신설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동 주민들의 수건이었던 장터길 확장 사업과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표 레미콘 공장 이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숲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성동구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6,010억 6,600만 원. 성동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용입니다. 구로구의회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구정질문이 열렸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의 업무 소홀과 행정 절차 미비 같은 구정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문화재단 이사회 역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18년 자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구로문화재단의 업무 소홀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명숙 구의원은 해당 재단이 총 732건에 대한 업무 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고 부적정 집행도 2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총 25명에 대한 출장 여비를 189만 원 과다 지급한 사실 등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7월 말까지를 감사 범위로 정하고 구로구 감사실이 해당 재단의 업무 전반을 종합 감사한 결과 업무 소홀과 관련 규정을 미숙지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겁니다. 이명숙 구의원은 감사 결과에 대한 구의 입장과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시정 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별 분야별 업무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재단형 관리 검토에 힘쓰겠습니다. 서울럭비구장의 대체부지로 검토되고 있는 신구로 유수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박종혁 구의원은 유수지에 체육관과 도서관, 생태공원 등 생활형 시설을 설치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의 심경을 대변했습니다. 하지만 구에선 이미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실상 기본 구상을 마친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서에 구체적으로 시설 종류와 배치도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기본 구상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구는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행정 절차 이행 시 주민 수요 조사 및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종합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족구장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구로구의회 구정질문 첫날엔 무기계약직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 제안과 아이스팩 수거와 재활용 등 총 4건의 안건을 주제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요즘 성북구 종암동 주민들이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습니다. 종암동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성북구 종암동 주민센터 대강당. 헌혈 봉사에 나선 주민들로 행사장이 북적입니다. 헌혈 전 참가자들은 혈압 체크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십자 직원의 안내에 따라 헌혈 준비에 들어간 참가자들. 30여 분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며 귀중한 혈액을 이웃과 나눕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탬이 되고자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린 시기 성북구 종암동 주민들이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나섰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헌혈 봉사를 시작했고 특히 올해도 100명 넘는 주민이 이웃과 피를 나눴습니다. 주민자치에서 주관이 돼서 홍보를 하고 또 이 헌혈의 당위성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양스럽게 많이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뭐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다양스럽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행사 연기도 고민했지만 마스크 착용과 QR코드 확인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안전하게 헌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종암동에서 5년여째 이어지는 우리 헌혈 행사가 국민들에게 훈훈하고 따뜻한 좋은 선례가 남겨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날 채취한 혈액은 보건당국의 검사를 거친 뒤 위급한 환자에게 수혈됩니다. 주민들이 기부한 헌혈증도 성북구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중랑구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8,070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인프라 확충 등의 방점이 맞춰졌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중랑구가 8,07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53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만으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7위 수준,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 들어 꾸준히 예산을 증액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계는 총 8,070억 원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복지와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방역, 보육과 교육, 경제 기반 확충에 주력해 편성됐습니다. 특히 복지 부분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4,500억 원 규모입니다. 저소득층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코로나19 방역 예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23% 증가한 56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무기동을 비롯한 9개 도시재생 사업과 면목 유수지 개발, 도로 환경과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경제 분야는 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중랑사랑 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30% 증액된 교육문화부문은 총 35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건립과 공공도서관 건립 등이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복지 시스템 강화, 보육과 교육의 대폭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인 만큼 한 푼도 세지 않고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지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외 무기동과 면목 7동, 중화2동 공공청사 건립 등 구민 참여 소통 등에도 500억 원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중랑구가 제출한 예산안은 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입니다. 수능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이 집중 배차되고 도로 위에 택시도 많아집니다. 오늘부터 노후 격리차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수능일 하루는 단속이 유예되고 또 자가격리 수험생은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일에 달라지는 교통정책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더불어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을 피해서 움직이는 시민의식도 필요하겠죠.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